Break the world, live the life.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랑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가 그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한 3달 정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4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에 한 달 동안 좀 그냥 쉬었어요. 쉬고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반찬 가게에서 했었는데 그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랫동안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장독대라고 프랜차이즈 그 반찬 가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게를 이제 엄마 때문에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작년 11월 중순에 한국에 와서 자가 격리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집안 정리정돈, 집이 너무 더러워서 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한 일주일을 쉬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나중에 반찬 가게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에 한번 뭐 경험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 뭐 그런 경험이야. 할 수 있지. 마침 거기 뭐 장독대라는 곳에서 또 가까이 있는 곳에서 자리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갔어요. 갔는데, 되게 덩치가 웅장하고 거대한, 저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 목과 이 얼굴이 붙어 있는 그런 여성분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면접을 보라고 해서, 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래서 이제 저를 보자마자, 뭐, 괜찮았었나 봐요. 되게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하면 좋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도 물어보고 해서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준다고 해서 집에 얼른 와가지고 있었더니, 전화를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게 12월 30일, 30.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다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나 봐요. 요즘에는 잘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채권자한테 가게를 어떻게 준 거예요. 채무자가. 그래서 그 채권자가 이제 몇 개를 가게를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약간 말 그대로 약간 구멍가게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죠. 그냥 프랜차이즈고 좀 체계가 있을 거고 대우는 나쁘지 않을 거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니었던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일을 하게 됐으니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언제나 저는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좀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12월 30, 31일, 그리고 1, 2, 3, 뭐, 여러분들 한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있던 유럽이 정말 추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한국이 더 추워. 죽을 것 같아. 영하 20도 되는 날은 왜 내가 일하는 날에만 그렇게 있는 건지, 아르바이트를 9시부터 이제 1시까지 했었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반찬을 이제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홀로 이제 내오면 반찬을 이제 그 플라스틱 용기 있거든요. 반찬 가게 가면. 그런데 담아서 패킹하고 또 뭐 일단 잡스러운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도 하고 패킹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뭐 좀 해달라면 해야 되고 점장이 또 점장이 왜 장을 봐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구멍가게라서 그렇겠지. 점장이 장을 봐가지고 오면 뭐 누구시 부르면 갑자기 일하다가 나가서 주방에 있는 언니도 도와줘서 짐 옮겨야 되고 아무튼 잡다한 일이 많았어요. 거기에 이제 저를 제외한 홀언니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주방에 3분 계셨거든요. 조리장, 주방에 조리장, 부조리장, 그리고 뭐 이렇게 재료 손질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 나이대는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나이대가 홀에서 일하시는 언니들만 해도 50대 중후반이셨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30대 중반인 건 상관없이 언니라고 불러야 되죠. 저는 뭐 이모라고 부르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잘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인격적으로 배웠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 영하 20도 한겨울이 왜 추웠냐, 왜 그 실내에서 일하는데 추운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극히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주방에 한기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창문이 없는 거예요. What the heck이죠. 그래가지고, 창문이 없으니까, 그 자동문? 이거 누르는 거, 그 자동문에 잠시가 아니지. 계속 열어놨다가, 홀 언니들이 정말 오돌 떨 때, 그때쯤 닫아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좀, 그랬죠, 사실은. 근데 뭐 어떡해. 해야 되니까. 그런 데인 줄 모르고 왔지만 또 그만두기는 싫고. 제 입장은 그랬어요. 언니들도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물론 말씀해서 조리장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하 20도의 날씨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점점 이 홀 언니들하고 이제 친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언니라고는 하지만 이모 같고, 한편으로는 제 엄마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힘든 일을 제가 하려고 했었고, 몸으로 쓰는 일이고,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것들. 그랬는데, 점점 이 홀 언니들이 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점장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들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이럴 정도의 말들을 하기에. 근데 그 점장의 그 마수의 손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기 전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했었죠. 되게 한마디로 말본새가 지읒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지읒.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들이잖아요. 일단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이거든요. 뭐 물론 나이가 다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한국이라는 문화 정서 안에서 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말본새가 이런 거예요.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뭐 해요. 일단 지읒 같았던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일정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는 날이, 이제 저는 정직원이 아니라서 쉬는 날은 없어요. 본인이 쉬라고 하면 쉬고, 나오라면 나오고, 글루라고 하면 글루고, 뭐 그런 힘없는 말단 아르바이트생. 근데 언니들은 정직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직원이고 정직원이고. 근데 자기가 쉬는 날을 자기는 쉬어도 되는데, 원할 때, 언니들이 쉬는 날은 언니들이 원하는 때 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왜 그렇게 언니들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라이. 아니, 두 번째. 그다음 본인은 경기대 명문대를 나왔대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점장의 나이가 53, 4인데 그때 당시에 경기대가 명문대였냐?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뭐 인류 대학이라고 할 순 없지만 뭐 이상한 대학 나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제가 나온 대학을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언니분들은 이제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전문대 나오셨고 한 분은 이제 고졸이신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 같이 일하고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거, 서울대를 나오든 고려대 뭐 하버드대를 나와도 같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거 뭔 상관인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거짓말쟁이. 예를 들면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반찬을 쏟았어. 근데 남이 못 봤던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주문을 잘못 받았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고객이 뭐 이제 컴플레인 들어온다거나. 그럼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목격자나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일. 내로남불. 극혐입니다. 그리고 언니들이 일을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 번째인데. 일을 잘하는데 자꾸 헛소리를 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언니들은 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저는 알바생인데 언니들하고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유는 점장은 아침에 나와서 반찬 담고 힘든 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반찬 담는 게 꽤 힘들거든요. 패킹하는 게. 본인은 그냥 서류 끄적끄적 거리고 손님들 대해서 가게 포스나 만지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언니들하고 더 일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왜 내 말은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싸버리더라고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네가 얼마나 등신 같으면 내가 네 말 안 듣겠니? 결정적 이렇게. 계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 그 영하 20도의 추위 몇 개월간 버텨가면서 손과 발이 진짜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찢어지는 거. 그러면서도 제가 버텼던 이유는 일단 집이 가까워서 너무 좋았고 언니들하고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좋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정말 그거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 지읒 같은 점장이 또라이 같은 점장이 있어도 뭐 이 점장하고 얼굴 보는 게 많지 않으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알바생이에요. 정직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는 9시부터 1시까지 딱 이 정해진 시간에 일을 쭉 하고 1시 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저한테 처음 일을 시작할 때도 알아서 가면 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호주에서 샐러드 가게에서 일을 했을 때도 오히려 알바생이라서 더 빨리 보내고 일을 더 하게 될 경우에 5분, 10분? 뭐 그때부터는 계속, 그러니까 10분인가? 오히려 그걸 더 쳐줘서 계산을 해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익숙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점장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점장님. 이랬더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했는데 본인도 그렇고 전무도 그렇고 이 점장이 이제 점장인 이유가 이 전무라는 사람이 가게를 관리하는데 이 점무에 조카인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가 일을 다 마무리를 안 하고 시간 돼서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시간 돼서 가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근데 물론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시간 돼서 간 건데 어떤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하면 마무리를 다 하고 가야지. 근데 마무리를 하려면 보통 이 15분 이상이 걸릴 것 같고 빠른 시간 안에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돼서 갔는데요. 문제가 있으시단 말씀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꼴 같지 않게. 전 너무 황당했어요, 사실. 너의 마인드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인지.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주에서 그렇게 했었고 당연히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시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무슨 추가 근무 수당 얘기하냐고. 그래서 호주 얘기하니까 여긴 한국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미쳤구나. 얘가 정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또 이러는 거야, 마지막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그러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제가 마침 그때가 정직원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말로는 나를 정직원을 시키려고 했대. 근데 제가 볼 땐 아니에요. 그냥 나를 알바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수작이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내가 무슨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엄청난 돈을 나한테 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었는데 제 그 친한 친구랑 루마니아에 있는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 날 통보를 했어요. 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래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겠어. 그러니까 바로는 안 돼요. 그래서 네, 한 달 시간 드릴게요. 한 달이나 줬어. 한 달이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통보를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뒤에 이제 홀 언니 한 명한테 약간 조종을 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약간 회유하는 식으로. 근데 저는 노빠꾸거든요. 저는 제가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결정을 하고 나면 사실 뒤를 잘 안 돌아보는 성격이라. 그래서 이렇게 제 아르바이트, 3달간의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삶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놀고 있는데, 노는 것도 참 쉽진 않아요. 이제 일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